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31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 여운택, 고 신천수, 고 김규수, 이춘식 할아버지의 일본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판결은 국내 효력이 없다. 신일철 주검은 신일본 제철 이름이 신일철 주검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일 관계에 큰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13명의 전원합의체 대법관 중에서 두 사람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낸 반대 의견과 일본 정부의 논리가 같습니다.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65년에 맺은 한일 간의 약속을 파기할 생각이 없다면은 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이게 13명 중 2명의 반대 의견 판사들의 생각입니다. 우선 그 반대 의견, 소수 의견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요새는 반대 의견이라고 그러네요. 소수 의견, 13명 중 2사람의 이 소수 의견,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소수 의견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판결이 어떤 사회 분위기를 탄다든지 정치 권력에 휘둘릴 때는 소수 의견이 양심을 지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수 의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데,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된 반대 의견을 낸 두 대법관의 이 견해가 주목할 만합니다. 두 대법관은 권수릴 대법관이고 조재현 대법관인데, (1965년에)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이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제한된다는 것이 두 사람의 반대 의견입니다. 이들은 청구권 협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청구권 협정에서 규정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문구는 한일 양국은 물론 국민도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아주 논지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대법관은 청구권 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해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면은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문헌과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한다. 국가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잘 몰랐고 저도 몰랐던 사실은 이미 징용 피해자, 징병 및 징병 피해자들에게 우리 정부가 보상을, 위로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1965년 한일 수교를 위해 한국 정부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업 차관 3억 달러, 당시로는 아주 큰 돈이죠. 8억 달러입니다. 8억 달러를 제공한다. 배상이라든지 불법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청구권 자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한국 정부는 농업, 사회간접자본, 특히 포항제철 같은 공장 설립에 또 철도, 해운 등 이 인프라 구축에 이 돈을 써서 우리 경제 도약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잘 쓴 돈인데 이 돈에 피땀 눈물이 묻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정부는 당시에 확인된 징병 및 징용 피해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8,552명입니다. 총 25억 6,560만 원을 지급을 했고, 일제시대 재산권 보상의 명목으로 7만 4,967명에 대해 총 66억 2,2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60년 되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2008년에는 또 태평양 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가지고 두 번째로 정부 차원의 보상이 시작되어 가지고 징병 및 징용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가족에게는 2천만 원, 피해자 1인당입니다. 지급되었고, 부상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 원까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한 정권이, 그러니까 개별적인 배상 청구권은 없다라는 결정을 내린 정부는 다른 정부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65년의 한일협정으로 보상이 끝났다. 개별적으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상은 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게 노무현 정부고, 당시에 판단하는데 민관공동위원회 정부 측 위원장은 이해찬 당시 총리고, 민간위원장은 이용훈 변호사였고, 나중에 이분이 대법원장이 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정부 측 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재판은 지금까지의 정부 방침과 반하는 재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재판 사태가 속출하겠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이루어졌던 일본의 개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한일 간의 관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 대상이 일본 기업이 될 경우에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사태도 일어날 것이고, 이게 어려운 한국 경제에 타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구나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과 일본, 나아가서 미국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안보 협력까지도 절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모처럼 지금 봉합이 되고 있는 이 양쪽 국민들 사이의 감정도 악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제 그 판결이 과연 정당한 판결이냐? 이건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비판의 자유는 있습니다. 과연 이런 복잡한 외교 문제를 감안한 판결이었느냐? 판사들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런 역사적, 외교적, 안보적 관점에서 사안을 볼 여지가 있느냐? 그리고 두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야기했던 대로 명쾌하게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고 65년 한일 기본조약을 폐기할 생각이 없다면은 이런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두 사람의 반대 의견이 저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중심을 잡아줘야 할 조직이 바로 야당입니다. 야당.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영석 의원이 논평을 냈는데 이 논평을 읽어보면은 매우 어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복잡한 사안이고 이거는 선과 악으로 가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그리고 영원히 같이 가야 할 이웃나라 일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할,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이 야당이, 그리고 이 야당은 우파 정권이니까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제법, 국제규범을 존중해야 할 이 야당의 공식 성명으로서는 참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1997년 여운택 신천수 할아버지는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춘식 할아버지 등 네 분이 2005년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법원의 판결은 미뤄져 왔다. 그 긴 시간 속에 네 분이었던 피해자 중 이미 세 분이나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하고 고인이 되었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불법적 식민 지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회피한 채 후한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건 좀 너무 과격한 표현입니다.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관계와 배치됩니다. 후한무치한 집권 경력이 있는 공당이 우방국가를 향해서 후한무치한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정부가 일본의 정당이 한국 정부를 향해서 후한무치하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핑계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되었다라는 입장이다. 고노다루 외무상 또한 강제징용 해소 틀 것만큼도 생각 안 한다며 뻔뻔스러운 발언을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해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얼음장을 놓고 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일본 의회 연설에서 제주 관함식 우길기 개양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유감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망언 같은 이런 표현은 정당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더구나 이건 집권 경력이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반일 단체 같으면 몰라도 일본이 말하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더 이상 망언과 몰염치로 버틸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가족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글쎄요. 제주 관함식 우길기 개양은 과거에도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한국에 일본 함정이 우길기를 개양하고 들어왔습니다. 이건 전범기가 아닙니다. 나치 깃발처럼 사용 금지가 내려진 적이 없는 깃발입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주장을 하니까 우리 국방부가 거기에 편성을 해가지고 우길기를 개양하고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니까 일본 자위대 함정이 안 들어온 겁니다. 안 들어온 겁니다. 이거를 자유한국당이 전범 깃발이라고 29일 성명에서 또 규탄을 했는데 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이 한국에서 우리 보수 우파 자유진영 사람들까지도 감정적 반일, 이 편협한 신경질적인 민족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감정적 반일을 하다가 국가 이익을 해치고 양국 관계를 나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손해를 보도록 만든 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직후에 천황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한일 관계를 나쁘게 만든 사례였습니다. 그것이 또 일본 우파 세력에 의해서 이용돼 가지고 바로 아베 정권이 탄생하는 기반을 조성한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베 정권 탄생의 공로자가 된 것이죠. 여기에 조선일보 등을 비롯해 가지고 한국의 우파를 대표한다는 오피니언 리더 지식인들이 가세를 한 것은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영석 이 대변인의 이 성명이 우리 보수 자유진영이 실수한 것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한미 관계도 나빠집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 반일 자세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독도 방문보다도 천황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 그것이 결국은
이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가지고 한때 친중 반일 노선의 외교를 펴니까 미국이 아주 불편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아주 어색한 일본에 대한 감정적 표현, 그것을 통해서 한국 우파 보수 자유진영이 반성할 점이 없는가? 신경질적인 민족주의는 안 됩니다. 건전한 그리고 의젓한 국민주의가 더 중요합니다. 애국심이 더 중요합니다. 민족은 국가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민족 위에 국가가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국가가 있어야 민족이 자기의 권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사라지니까 민족이 일본의 종살이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경질적 민족주의를 우리 우파가 경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